네, 안녕하세요. 박문서의 보험스쿨. 자, 생명보험 자격시험 이제 공통 부분의 이제 마지막을 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 저희 할 내용은 제5장 보험 소비자 보호입니다. 보험 소비자 보호. 제가 마음 같아서는 네, 소비자는 보호되어야 됩니다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좀 문제 나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되는 보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입하고 그리고 고객님들, 가입하실 고객님들은 다 보험,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급 사유, 예금이 지급 지정된 경우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보험회사가 파산, 부도, 망했을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호 대상은 예금자 1인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고객님들이 있고 우리 회사가 있고 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 고객이 회사한테 주는 돈이 뭐였죠? 바로 보험료였습니다. 보험료. 자, 보험료를 주는 게 당연한 거고 무슨 일이 고객님한테 생겼다라고 했을 때 회사가 줘야 되는 돈이 바로 보험금이었습니다. 보험금.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뭐가 나거나 뭐 파산하거나 해가지고 이거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 고객님들은 어떻게 보호받느냐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도 여러분들 이제 필드 나가셔가지고 시험 붙고 나서 영업이제 필드에 나가셔가지고 상담을 할 때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거 보험회사 망하면 나 어떻게 돼? 보험회사 망하면 나 이거 보장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받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느냐? 걱정하지 마. 보험회사가 만약에 파산이라든가 부도라든가 뭐 등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누가 지급을 한다? 바로 예금자 보호공사에서 예금자 보호공사 공사에서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파산 부도 났을 경우에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이 있고 그거는 예금자 1인당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걱정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덜 할 수 있으시겠죠. 덜 할 수 있고 자, 보장 금액 보니까 1인당 얼마로 되어 있죠? 바로 1인당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는 내가 그래도 지킬 수가 있구나, 보호받을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원래 보험 회사한테 받아야 될 돈이 1억이야. 그럼 얼마 받을까요? 바로 5천만 원 받는다는 거겠죠. 자, 또 내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이 2천이야. 그럼 얼마 받겠죠? 오케이, 2천만 원 받겠죠. 5천만 원 한도라는 거지 5천만 원을 무조건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그런 경우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필드 나가서 이제 생명보험, 종신보험 이런 거 세일즈를 할 때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야, 이 집은 참 돈이 많구나 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집안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K은행에다가 5천만 원, W은행에다가 5천만 원, 또 K은행에다가 5천만 원, 또 다른 A은행에다가 5천만 원, B은행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은행 각각에다가 5천만 원씩만 쫙 이제 예금을 해둔 사람들이 있어. 아니, 돈 많으니까 한 번에 막 5억, 뭐 6억에 넣어두면 되는데 무조건 5천만 원씩 다 쪼개가지고 놨대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예금자 보호법. 혹여 그럼 은행도 결국 금융권이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망하게 됐을 때 부도나거나 파산되었을 그럴 경우에 내가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5천만 원씩 쫙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오죠. 산출 기준은 해지 환급금 꼭 체크해 주십시오. 해지 환급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회사에 가입하신 게 내가 납입보험료를 5천만 원을 냈는데 해지 환급금이 3천만 원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나는 뭘 받는다? 바로 해지 환급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지 환급금에서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보험 선택을 할 때 보험사도 여러 가지고 상품도 엄청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 좀 까다롭게 혹은 좀 디테일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자본 건전성이 좋은 보험 회사를 추천드리는 게 아무래도 맞는 선택이겠죠. 그래야지 또 컨설팅도 굉장히 좀 쉽게 이루어지실 거고요. 자, 그래서 보험 상품별 보호 여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꼭 체크해 두세요. 보호 대상에 별표 쳐 주십시오. 개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 내가 가입한 보험 계약, 암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모든 게 다 된다는 겁니다, 일단. 자, 근데 변액보험 계약의 특약, 최저보증금, 예금 보호 대상의 금융상품으로 운영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막 이렇게 있는데,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험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것들, 적용되는 거 다 적용됩니다. 다 적용되는 거, 적용 제외되는 거. 적용이 제외되는 거를 외우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자, 법인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개인보험 계약은 되지만 법인보험 계약은 안 된다라는 거. 자, 법인보험 계약은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증보험 계약.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변액보험 계약. 그리고 그 밑에 옆에 뭐라고 써 있죠? 주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모르겠죠? 그렇죠? 변액보험은 우리 이 뒷시간에 강의에 나올 생명보험을 보면은 제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는 그냥 지금은 가볍게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거는 회사가 파산 부도 났을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구나. 근데 그 5천만 원이 내가 낸 돈이 아니라 무슨 돈이다? 바로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나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나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이름도 길어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자, 금융으로 인해서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를 조정해주는 위원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어디에 있느냐? 죄송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바로 어디에 있다? 우리 대빵 형님들 금감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이 금감원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흐름만. 자, 일단은 분쟁이 생겨야지 금감원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회사와 고객이 붙었어요. 회사가 붙었어. 뭔가 금융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분쟁이 붙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해결이 됐다, 안 됐다?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는 금감원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금감원까지 넘어가. 그 금감원에서 고민 해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 바로 조정안을 냅니다. 조정안. 야, 그렇게 싸우지 말고, 야, 어디 회사, 어느 고객님, 그렇게 둘이 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정하셔가지고 합의 보시죠. 자, 원만하게 금융 분쟁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주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오는 거죠. 그럼 회사와 고객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끝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아니야,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고 누구라도 한마디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간다. 다시 요래요래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만 이 흐름만 기억하시게 되면은 문제 틀릴 일 없으시다는 겁니다. 없으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감원까지 갔다가 조정안 나왔는데 그걸 오케이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상의 화해 상태가 됩니다. 재판상으로 우리는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화해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 분쟁이 종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자, 사고가 분쟁이 생겨가지고 올라갔는데 30일 동안 해결 안 돼? 그렇게 되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올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0일 동안 해결 안 돼? 그러면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더 읽어볼까요? 자,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의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났다. 이제 분쟁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 자, 이 흐름만 알고 되면
흐름만 알고 계시면 돼요. 회사와 고객이 싸웠어? 해결 안 돼? 조정위원회 가. 조정안 내줬어? 화해했어? 끝. 아니야? 다시 가. 이렇게.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은 좀 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명보험협회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도 및 내보험 찾아주는 시스템. 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 자, 본인 스스로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아파. 혹은 내가 치매야.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나 말고 내가 진짜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치매 환자인데 내가 그거를 막 서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요 이게 정말 잘못 나왔네요 이 서류 말고 다른 서류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 자,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치매보험, 특히 치매보험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리 청구인 제도를 좀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지정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치매가 걸리게 됐어, 보험금 발생이 됐어, 보험금 수정을 해야 될 이유가 발생이 됐어, 사유가 발생이 됐어. 그럴 경우에는 내 자녀라든가 내 배우자라든가 그걸 지정해 놓을 수 있다는 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광고심의제도 나옵니다. 이 광고심의제도도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자주 나온다고는 제가 얘기 못하겠네요. 근데 뭐 한 문제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다 얘기하긴 했는데. 자, 그래서 광고심의제도. 자, 이것도 거기 내용이 쫙 되어 있는데, 자, 이것들만 기억합시다. 자, 보험 광고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홈쇼핑 틀어도 나오고요. 아니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사이마다도 막 광고 많이 나오게 되는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가 바로, 자, 사전 심사 원칙입니다. 사전 심사 원칙.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전 심사. 내가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광고물을 심의를 받고 나서 오케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돼서야 광고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사전 심사가 원칙이라.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자, 근데 우리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죠? 이거에 예외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다시. 광고는 무조건 사전 심사가 원칙이지만 그거에 예외되는 친구가 바로 죄송합니다. 자, 그거에 예외되는 친구가 바로 홈쇼핑입니다. 홈쇼핑. 자, 우리 보게 되면은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녹화 방송도 이루어질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 녹화 방송 자체도 실시간으로 우리 했던 것들을 녹화해서 다시 틀어주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홈쇼핑 같은 경우에서는 사전 심사는 당연히 받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 보험 상품 가지고요, 이렇게 광고를 할 겁니다. 라고 사실 요청해요. 오케이, 승인 떨어졌어. 그러면 원래 광고 내면 끝이야. 하지만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심사는 물론 받고 상시 모니터링까지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실시간 방송할 때 굉장히 사전 심사할 때는 없었던 내용들이 갑자기 나오게 된다? 혹은 없었던 자극적인 말들이 나오게 된다? 자, 지금 TV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암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위협 속으로 날리면서 막 판매에 집중을 하게 된다?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상시 모니터링 하는 거는 물론이고, 자, 또 녹화까지 내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사후 심사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리. 광고라고 하는 건, 보험 광고는 무조건 사전 심사가 원칙이다. 신문에 내든 잡지에 내든 인터넷에 내든 TV에 내든 무조건 사전 심사가 원칙이지만 홈쇼핑만은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 상시 모니터링, 사후 심사까지도 모든 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대상을 보험회사가 제작한 간행물, 뭐 그런 이제 뭐 우리 팜플렛이라고도 얘기하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하고 뭐 인쇄물도 그렇고. 자, 심의는 사전 심사가 원칙이지만 그 밑에 나오죠.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전, 상시, 사후까지 다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광고 심의의 제재. 이거 좀 치사하긴 하지만 문제 나올 때 있습니다. 문제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를 아예 안 받게 되면은 1억. 세죠. 심사를 아예 안 받게 되면 1억. 자, 그리고 네, 심사를 아예 안 받게 되면 1억이고요. 심의와 다르게 원래 처음에는 A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B라고 얘기해. 그렇게 되면 조금 절감해서 5천 정도. 자, 그리고 이 광고 심의의 유효필.
광고 심사를 사실상 받았잖아요. 그 광고를 내보냈잖아. 근데 1년 지났어. 그리고 나서 나는 똑같은 내용을 또 똑같이 광고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3천만 원이다.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정보 공시 나오네요. 보험정보 공시. 자, 생명보험회사의 공시, 뭐 상품 공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공시가 뭐였죠? 저희 공시? 공시. 그냥 공공이 볼 수 있게 그냥 다 올려놓는 걸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볼게요. 다다다다다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이거 책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 보시면 돼요. 자, 공시 같은 경우에서도 자, 우리 생명보험 회사가 있어요. 생명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 생명보험 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이 아니라 우리 대빵님 금감원이 있어요. 금감원. 자, 금감원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회사는 무엇을 하냐? 협회는 무엇을 하냐? 금감원은 뭘 하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는 상품. 아니, 상품 공시. 내가 우리 회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든 판매 중지된 상품이든 예전에 팔았던 상품이든 자, 모든 걸 다 공시를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협회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비교 공시합니다. 비교 공시. 자, 암보험 같은 경우에서도 모든 생명보험사가 다 있고요. 종신보험도 모든 생명보험사에 다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비교 공시 같은 경우를 바로 협회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금감원. 금감원이 무슨 자체죠? 금융감독원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얘가 대빵인 만큼 그냥 감독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다 어렵지 않대. 미쳤나봐.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영공시. 자, 보험회사의 정기공시, 수시공시.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우리 설계사로서 일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잘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부분인 거죠.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뭐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이 뭐 얼마가 되었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이런 매출이 얼마가 되었다?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교보생명,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K생명이든 S생명사든 어디 들어가시려는 분들 그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매출이나 신경 쓰면 되는 거지. 내 실적이나.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근데 이건 봐야 돼. 수시공시는 봐야 됩니다. 수시공시. 자, 수시공시 제가 읽어보게 되면은 자, 수시공시는 그냥 수시로 공시를 하는 거죠. 무언가 있을 때 바로 그냥 공시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시한다. 그래서 그거 보게 되면은 적기 시정 조치, 거액의 손실, 중대한 변경 이런 것들을 무조건 수시로 공시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중대한 변경. 아니, S사의 대표가 김땡땡 씨였는데 갑자기 홍길동 씨로 변경됐대. 회사의 우두머리가 바뀐 거니까 중대한 변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공시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거액의 손실. 아니, 회사가 어디다가 막 투자를 하다가 완전 꼬랐대. 그러면은 회사의 경영사정이 안 좋아진 거죠. 회사의 경영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인 거는 우리 고객님들의 보험금도 잘 지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올려야 한다. 뭐 이런 예시를 좀 들어보면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수시공시는 적기 시정 조치, 거액의 손실, 중대한 변경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또 문제 틀리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 민원 어느 정도 민원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속성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여러분 이제 실제 앞으로 영업하실 때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실 안 받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받더라도 내가 잘못이 있었나 없었나 혹은 없었다라고 한다면 당당히 얘기하실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민원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 자,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 내가 보험 가입해가지고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몇십 년씩 냈는데 왜 이 보험금 안 주느냐? 이런 민원이 진짜 많다라는 거죠. 이런 진짜 많다. 야,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합니다. 이 약관 설명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건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품을 잘 세일즈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보험 모집 민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얘기할 수가 있죠. 저도 보험 모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보험 모집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자격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 걸 텐데 야, 모집할 때 절대로
속된 말로 구라치지 마세요. 구라치시면 안 됩니다. 구라치시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상품 선택을 굉장히 잘 하시고 컨설팅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자, 이거는 뭐 자격시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설계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수많은 설계사 사이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르게 정도로 영업하시면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행동 소비자 악성 민원. 야, 이거 우리 잘못 없어. 하지만 악성 민원 그 소비자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있을 때는 용서치 마십시오. 용서치 마십시오. 내가 정당하게 영업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도 대가를 당해야겠죠. 자,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민원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할 수가 있다. 회사에도 접수할 수가 있고요. 금융감독원에다가도 접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금감원에다 다이렉트로 대빵한테 민원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제도 실시. 네, 소비자 보호가 잘 되고 있나? 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지금 교육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신입교육이라고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굉장히 금소법 이거 교육 많이 들으실 텐데, 네. 제가 지금 그 필드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조금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법은 또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는 또 잘 지켜서 바르게 영업하고 오늘 저희 배웠던 것처럼 보험 소비자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게끔 자, 저희도 저희 위치에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공통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생님, 공통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요? 네, 맞죠. 사실 그 다음 장에 생명보험의 세금을 제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그 시험 다 보시고 나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보험 설계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세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지. 자, 생명보험의 세제, 여기서 문제 두세 문제, 진짜 많으면 세 문제 나오거든요. 그거 틀리셔도 여러분 합격하는데 지장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저 과감하게 6장 생명보험의 세제는 넘어가고 그 다음 시간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개당 4점짜리 생명보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생명보험의 자격시험의 공통 부분 너무나도 긴 시간들이었는데 정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 다음 시간 이제 강의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이것만 딱 마무리하면 끝나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